네, 여야 대표의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은데요. 정치권의 주요 이슈와 여야의 움직임,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배병유 경제풍월 대표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제 일입니다. 예, 이른바 봤어요. 중생을 구제한다는 약사열의 좌상불 앞에서 두 양당 대표가 얘기했는데 참 본인들도 사실 뭐 저런 말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배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당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교권 행사에 얼굴을 내셔가지고 현장 분위기에 맞는 정치적 유머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저는 가볍게 봅니다. 물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사기의 마약 행사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신임을 제안했는데 막 개파별로 모조리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고통스럽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영국 유학하는 아들의 그 옛날 병력 비리 문제 네. 그게 다시 부분적으로 제기되니까 고통스럽지. 그래서 약사열의 좌상 앞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유머를 했어요. 왜? 약사열의 상징이 뭡니까? 대중의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부처님의 뜻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그 현장 분위기 속에 맞는 유머를 했다. 그래서 뭐 박수를 박수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그렇게 저는 가볍게 봐요. 너무 의미 부여할 일은 아니다. 예. 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상황 자체가 워낙 두 분이 처한 상황 자체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두 분 다 국민들로부터 납득할 만한 그러한 그 리더십이라든가 또 개인사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두 분 다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그런 분들이 마음과 몸이 다 아팠어야 되겠습니까? 네. 오히려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도 될까 말까 한데 두 분 다 몸이 다 아프시고 또 제3 유력 주자이신 박원순 또 시장도 자기도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마음과 몸이 아픈 상황에 대권 주자까지 저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좀 그렇죠. 힘이 안 난다? 네, 추석 앞두고 네. 다들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한가위 대보름을 맞이해야 하는데 뭐 대권 주자 또 유력한 여야 정당의 대표 거기다가 서울시장까지도 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답답하죠. 네. 그래서일까요? 이번 여론조사, 예. 여론 지지교사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표 또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두 분 다 동반 하락했습니다. 근데 김무성 지금 나온 분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21.1. 예. 문재인 대표가 13.9%인데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 더 소폭,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3.4%포인트가 하락했고 문재인 대표는 0.6%포인트 하락했는데 그 대표님 어떻게 그런데 봐요? 벌써 최근의 말씀이에요. 본인들이 마음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건이 나오고 나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여론이 아니에요. 여론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아, 김무성 대표 말이야. 당신 사위가 말이야. 마약 중독자라는데 그거 몰랐어? 그 지지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인 거죠. 당내 개파 갈등을 그걸 통합을 못해가지고 말씀이죠. 재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당내 개파별로 막 이전 투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빠.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다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저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의 대선의 본선 게임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비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걸러져-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당내 지지율을 확보해가지고 대선 주자가 되기까지는 본인의 능력이니까 앞으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지율 이거는 제대로 떨어진 것이고 떨어졌다 해가지고 너무 비관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맞을 매를 미리 맞았을 뿐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공 교수님? 김무성 대표가 더 떨어졌는데 뭐 네.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원론적으로 본다면은 본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위의 문제고 그 사위도 결혼 전에 있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분들은 말하자면은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같이 마약을 했다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런 것이 봐주기 아니냐. 네.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의혹을 살만한 데다가 또 뭐 집에서 나왔다는 그 사위 집에서 나왔다는 주사기도 2개인데 하나는 본인이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 다른 하나도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 DNA가 나왔다는데 검찰이
예를 들면 그런 수사 종결을 수사야말로 하고. 깊이 있게 확대해서 수사를 해서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그냥 쉬쉬쉬 뭐 덮고 간 것 아닌가. 그런 여러 면에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말하자면 본인의 문제라든가 또 직접적인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사이도 지금은 자식인데 어쨌든 대권 후보로서 자기 관리 그런 여러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게 국민들의 정서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지율이 좀 더 하락한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서라면 뭐 이해할 수긍할 수 있을 만하지만 예. 대권, 여권의 대권 주자로서는 과연 그런 자세가 된 것이냐 그런 뭐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가장 수혜를 입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데 배 대표님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공행진이보다도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박 대통령 지지율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참 잘한 것으로 보고요. 대북 관계도 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 그 뒤에 지금 악재가 대단히 많이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잘했다는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 잘했습니다만 노사 개혁해가지고 대타협했다고 그러지만은 네. 저거 보세요.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저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통과시키려고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노사개혁위원회 2개 정부를 참여했는데 말이죠. 한국노총에 속한 금속노조의 대단히 강성입니다. 그래서 저런 걸 돌파를 해야 되고 저걸 돌파해도 국회 입법을 통과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내일 모레 저 오바마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대북관계 메시지를 확고한 메시지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또 지지율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뭐 지지율이 고공행진한다 이렇게 논평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 청와대 항상 은행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긴장해야 드립니다. 지금, 저는 하나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 안보 이런 쪽에서 잘해가지고 늘 점수를 땄거든요.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그것이 내치에서 까먹었어요. 네. 또 과거에는 외유 징크스라고 할 정도로 뭐 밖에만 나가시면 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외유 징크스도 없는 데다가 외치에서 얻은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내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순환하고 있다. 네. 그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좀 봐야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만 이끌어가고 주도적 외교를 해나간다면 그것이 현안 뭐 네. 4대 계획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들어갈 만들어낼 수 있을 수가 있지 것이다. 않겠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속보 자막이 계속 나가는데요. 어제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노사 대타협을 이루었는데 대타협, 네. 그게 이제 한국노총 집행위원회에서 예. 최종적으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금속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하고 네. 또 소화기로 지금 보시면 화면에 지금 소화기가 지금 그 분말이 지금 그 행사장에 지금 예. 가득 찬 모습인데 정말 이게 좀 어려워 보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제가 이거 저 민노총, 한국노총 그 관계를 조금 압니다. 아는데 예. 한국노총은 민노총에 비해서 그래도 굉장히 실용주의고 합리적이라고 네,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온건하다. 이번에 대타협에 대해서도 민노총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이다, 야합이다 해가 정면 돌파를 분쇄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민노총은. 그런데 한국노총마저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저렇게 뭐 저걸 뿌릴 만큼 금속을 뿌릴 만큼 격렬한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강성 노조의 저거는 설득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인식 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노총 집행부에서 숫자로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지. 저게 금속노조와 같은 강성은 거의 설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노사 개혁의 이게 대타협이 이루어지자면은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 고비를 넘기자면은 야권의 협력도 받아야 돼요. 뭐 이제 당정 협력까지 안 되면 야권의 절대적인 협력도 받아야 되고 국회 한노위가 이 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그걸 또 절대적인 협의도 거쳐야 되고 첩첩산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산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아니다. 없다고 봐요. 지금 예. 상황 현장 그림만을 보면은 지금 박병원 경청 회장. 회장이 좀 전에 분말가루를 좀 뒤집어 쓴 채 나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기서 오늘 타협이 안 된다 그러면 어제 노사정 합의가 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병원 회장도 옛날 저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네네네. 됐을 때
은행연합회 개상 우리 그때 김동만 회장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협의도 한 실적이 있는 거거든. 예. 근데 이번에 또 저렇게 또 뿌리 당하고 있잖아요. 예상보다는 굉장히 격한데요. 어쨌든 어제 노사정 대타협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예.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왔는데 그 합의가 고수준보다도 저수준 합의였거든요. 그렇지. 말하자면 깔끔한 합의는 아니었어요. 그럼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합의였고 뭐 꼭 그 합의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위 통과 문제라든가 국회 통과 문제 이게 산 넘어 산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런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뭐 분신을 시도하고 무슨 네. 뭐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못 붙지는 했는데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네. 저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집행위원 뭐 대다수가 그런다는 모르지만 금속노조라든가 일부 노조의 강성 노조가 그렇지. 저런 극단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전체 합의의 전체가 물 건너간다든가 뭐 어떤 손상을 입는다든가 그런 정신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봐요. 사실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 그 복귀할 때도 예, 예. 한번 복귀할 때 사실은 금속 예, 그렇죠. 노련에서 그렇지. 반대를 해서 한 일주일 가량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저 뿌리가 어제 오늘의 뿌리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쭉 이런 상태예요. 지금 뭐 무슨 자동차 저 정치 투쟁이라든지 사회 투쟁에도 그거 가면 항상 저 금속 노조, 산별 노조와 그다음 금속 노조가 강성 저 파업을 주도해 가지고 한국 노조 전체 의사 결정에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흔해요. 이건 설득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노총 지도부에서 수적으로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설득을 해 주셔야 되고 노사정은 큰 타협을 했으니까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이걸 좀 수용해 주셔야 되는데 예. 국회 차원에서 수용하실 때는 어쨌든 국회 한노인은 야당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야당하고 절대적으로 이거 협력하고 설득을 좀 해주시지 않고는 이 고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런 부분이 지금 사실 이제 주도권 어떤 명분 싸움에서는 지금 정부나 어떤 뭐 일자리 창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좀 하다가 극복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말씀 좀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미래를 붙일 수 힘을 생각했어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절대 다수가 노동 계획이 지금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영 노사정에서 타협이 안 되면 정부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총 지도자들도 그걸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언론 보도를 보면 평균 임금이 9,400만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거기에 뭐 협력사라든가 이런 것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까지도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취업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지금 고용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 취업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일부 극단적인 노조들이 자기들 기득권 또 더 많은 파일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아마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저 사람들을 뭐 강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네. 좀 숨고리를 하면서 어쨌든 금속 노조를 비롯한 좀 강성파들에 네. 대한 의견도 좀 수렴해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힘이죠. 저 보십시오. 대표가 노사정 대표가 대타협한 그걸 지금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금성록 위원장이 말이야 분신을 시도하면서 저런 식으로 한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폭력으로 대항하는 저런 사태입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이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돼. 이게 도대체 네. 말이야. 노사정 금성노조 위원장이 말이야. 우리나라 근로자의 권익을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한국노총의 조직률이라는 게 민노총 합쳐서 10몇 %고 한국노총으로 보면 한 6%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5% 내지 6%밖에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청년 실업자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임금 피크제만 제대로 도입해도 연간 4년 동안에 13만 명인가 14만 명인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게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만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게 지금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폭력으로 가지고 저지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해야 폭력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해야지. 사실 또 그런 배경에는 좀 정부가 또 너무 좀 강압적으로 어떤 시간 타임테이블을 좀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은 총선 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런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물건은 넣어간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지난번 이
말하자면 정년을 연장해 줄 때 그때 네. 동일하게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걸 연계시켜 갖고 해야 하는데 그 당시 또 선거가 있으니까 정년 연장 덜렁 해주고 지금 이제 임금 피크제 뭐 이런 고용 유연성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노동계는 엇박자가 반발을 나빠. 하는데 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노동 조직률이라는 게 15, 6%뿐이 안 되고 한국노총만 하더라도 뭐 7, 8% 그분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현재 이러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이나 민노총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봉급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9천만 원, 뭐 어디는 9,900만 원이더라고요. 어느 무슨 그건 귀족노조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타이어는 이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귀족노조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선출한 위원장이 네. 가서 아주 진통 끝에 대타협을 해왔으면 물론 중앙집행위가 열렸으니까 거기서 정당하게 반대할 건 반대하고 또 토론할 건 토론해서 그걸 해야지 이걸 물리적으로 또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절대 민주적인 네. 방법이 할 수가 없죠. 아무- 이건 뭐 네. 폭력 행위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우려했던 일이 사실은 어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뒤에 과연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겠느냐라는 좀 조심스러운 신중론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뭐 지금 저 일만 가지고 저게 뭐 완전히 회의 자체가 끝난 예.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네네. 드리면은 물론 노총도 이제 이번에 양보를 했어요. 한국노총도. 그러면은 기업, 특히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서도 투자,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뭐 몇만 명 고용한다고 했지만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실질적인 고용이 늘어나느냐. 하도급 업체 이런 걸 다 합쳐갖고 몇만 명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여러 직접 차례 고용을 보도를 늘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네. 노동자만 희생할 게 아니라 재벌 측에서도 큰 기업 측에서도 투자와 고용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이쪽에서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계속 이제 속보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오늘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 사실상 정치적 승부수를 지난주부터 두어왔는데 사실은 지금 비주류 측의 반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네. 왜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겠느냐. 나는 당내에서 그렇게 유발했다고 봐요. 비주류에서 맨날 문재인 대표 가지고는 총선에서 이길 수도 없다, 뭐 희망이 없다 이래서 하니까 자꾸 흔드니까 그러면 나 재신임 투표 받겠다 해가 결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 대표로서는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국감 기간 중에 저 투표를 한다니까 그거 적절하지 못하고 의사결정도 왜 일방적으로 했느냐 최고위원회 의사결정 이런 지적은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전 대표 출신의 안철수 대표가 저 의원이 혁신한 것 자체를 절대적으로 부정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그 모양이 보니까 안타깝게도 짝이 없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신임 투표 결정해가 통과됐다 치더라도 성공하겠느냐? 네. 안 해. 그러니까 문제 새정치민주당이 딱 보니까 뭐 혁신이고 뭐고 뭐 당약이고 당이고 뭐 이것보다도 개파 이익이 우선이고 공천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집단인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물론 뭐 새누리당도 다를 것 없습니다만은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 서로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개파 뭐. 갈등이다. 공천 싸움이다. 공천이고 개파 네. 이익이고 이거 아니냐. 결국 이런 집단 아니냐 생각이 들어. 공천권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속내는 네. 그러나 문재인 대표 정치적 리더십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재신임의 시기와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시기를 하려면은 4.29 재보선 끝나고 나서 바로 그때 저는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주장을 해요. 여기서 재신임을 먼저 자기 지도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냥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은 책임을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혁신이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에서 환골탈퇴하겠다. 또 문재인 대표는 육참 골단하겠다 했어요. 육참 골단이라는 게 뭐 자기 것을 내줄 때 나무 뼈도 취하겠다 그러는데 내준 게 없다는 게 지금 혁신안에 네. 보면 과연 그때 친노 백헌주의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준 게 있었느냐. 지금 그 혁신안의 단명이 말하자면 제도 개선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국민들은 요구하는데 네. 지금까지 잘못된 야당 체질 개선이 혁신안에 담겼느냐. 그것이 없으니까 아무런 감동도 네. 못 일으킨 거 아닙니까? 물론 비노도 네. 맨날 흔들고 혁신안만 나오면 반대하고 뭐 비노도 더 욕을 먹을 일이 많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로서도 그런 리더십이 국민들로부터 네. 설득을 못 받고 이왕에 재신임을 받으려면은 전당대회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뽑혔기 때문에 전당대회.
원내총무는 의원총에서 뽑혔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거기서 재심을 받든가 뭐 하고 전당대회에서 뽑혀서 그렇게 해야만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 무슨 중앙일의를 네. 하든 아니면은 무슨 여론조사를 하든 그건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비노가 승복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당원 당규에는- 전당대회에서 깔끔하게 네. 왜?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시죠. 근데 그런데 당원 그렇지 당규에는 않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당헌 당규에는 당 대표라는 게 재신임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정치적 결단으로 하느냐 안 하냐 문제가 남겨 있는 것이고 선출은 어디서 하느냐 전당대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 것이지. 그것이 원칙이다. 그게 원칙이죠. 네, 이제 지금까지 재신임이라는 방법을 이렇게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은 적은 어느 외국도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야당 사이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부끼리 싸워놓고 동네 사람 다 모여라. 우리가 누가 잘못했는지 좀 가려달라. 그런 얘기가 말이 됩니까? 네. 그건 집안 내에서 해결해야 할 해결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이고.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되고 물러나도 전당대회에서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더 이상 뒷말이 없어요. 그러면 당이 좀 화합이 될까요? 아니 화합이 되든 안 되든 네. 문재인 대표가 거기서 재심을 받으면 아무도 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이의 제기 안 할 예. 것이다. 예, 거기서 재심 못 받으면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되면 되는 당이 거예요. 혼란에 또 빠지지 않을까 싶긴 그런 그런 이제 우려가 거기서 있는데. 말씀이 원칙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 다루돼 있다고 하지만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개파가 문재인 대표 물러가라, 문 대표를 가지고는 공천도 안 되고 내년 총선에 다 진다. 맨날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가기 이전에 내가 그럼 재신임 한번 물어보겠다는 정치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시기적으로나 결정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있지만은 네. 지금 이 시점에 전당대회 하자. 그것도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비주류의 강력한 반발로부터 나왔어요. 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는 추석 이후인가 어느 그때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연기해가지고 거기서 재신임 투표해가지고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국민투표에서 지든지 당원 투표에서 지면 나 대표 깨끗이 내놓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종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재신임 그 투표를 해서 그 문제로서 당이 단합이 되고 문제가 가라앉는다고 뭐더 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을 왜 하느냐 문제이고 지금의 상황은 예를 들면 비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를 강력히 지지했던 정세균 대표. 정세균 전 대표 같은 분은 이른바 사실은 범노. 28 전당대회 네. 때 그분이 박지원 의원을 지지하느냐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문재인 대표를 지지해갖고 대표가 된 거예요. 그분까지도 돌아선 상황이고 오영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네. 친도 쪽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분까지 다 돌아서고 유일하게 전병헌 최고위원만 남은 상태. 그럼 그 최고위원들이 왜 문재인 대표한테 돌아섰겠습니까? 네. 당신은 이미 끝났다. 말하자면 지도력이 바닥이 났고 문 대표로서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면 그건 지도자가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지 누가 보더라도 그 재신임 그거 하더라도 아무 별 효용가치도 없고 효력도 없는 그 재신임 그런 여론조사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네. 것은 또 시간 끌기에 불과 혁신위를 구성해갖고 몇 달 시간 끌었고 이제 또 재신임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시간 끌기 외에는 아무 의미가 결과가 없는 없을 거예요. 것이다. 예.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그러면요. 시점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